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해서 글로벌 상황들 정리하고요. 인사이트도 또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1분기 성장률이 이제 잠정치가 나왔고 미국은 3번 발표합니다.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지난번에 이제 3.2가 속보치, 이번에 이제 3.1이 잠정치고요. 그 밖에도 연준 부의장 얘기도 있었고 미중 갈등도 있고 좀 해석할 게 많은데요. 시장 흐름 좀 읽어주시죠. 네, 결론적으로 미국 주시장은 오늘 3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만 반등이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좀 심할 정도로 반등이 워낙 미약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등이라기보다는 약세 국면에서 잠시 좀 쉬어가는 그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서 극적인 반등이 있지 않은 한 다우지수는 6주 연속 하락할 가능성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일단 제가 커 보이겠고요. 가장 오늘 아침에 그나마 반등했던 것은 10년물 금리가 모처럼 좀 반등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리 수준으로 끝났고요. 오늘도 3개월물은 오히려 소폭 상승을 지속하면서 역전 현상, 즉 10년물과 3개월물의 역전 현상은 오히려 좀 심화된 하루였습니다. 10년물은 2.218 정도 어제 마찬가지였고요. 3개월물은 2.376%는 어제보다 조금 금리가 올라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주에 제일 안 좋은 쪽은 역시 은행주입니다. 은행주가 오늘도 하락하면서 1.53%가 내려갔고요. 웬만한 은행들이 여러분들 아실 만한 큰 은행이 다 내렸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에서 시티그룹은 그나마 금리 하락에 좀 둔감할 수 있다. 소매금리 위기이기 때문에 큰 탈이 없다. 얘기하면서 오늘은 그쪽에서 시티그룹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은행이 내렸고요. 실제로 상대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긴장 관계에서는 지금은 여하튼 미국 지금 소강 상태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강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히토리에 이어서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대두 수입 금지가 결정 난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확인은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에서의 반격도 만만치 않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 여전히 이번 한 주 내내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 생각은 또 안 했는데 금리가 하락하니까 은행주들, 금융주들에게 부담이군요. 5월이 이제 다 갔습니다.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 그런 얘기들은 결과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제 6월에는 조금 사정이 나아질 것인가 하는 것인데, 예, 시장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5월에 팔고 9월에 돌아와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 얘기하면 과거에 있었지만 저도 5월 초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 있었지만 과거 최근 5년 동안에는 5월에도 꾸준히 5월부터 9월까지도 플러스가 계속 났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이 있다 얘기했는데요. 다 틀렸죠. 결국 수년 내 최악의 5월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역으로 보면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다우가 됐건 S&P가 됐건 한 5% 정도 반등을 하지 않으면 5월은 수년 내 최악의 5월로 끝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달 6월 달 이제 다음 주부터 6월인데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 여전히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나마 기대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FOMC 연준회의가 되겠는데요. CME 그룹은 FOMC의 이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오히려 좀 낮춰놨습니다. 7%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연초에는 한 30% 정도를 얘기했고요. 연초는 기억하시겠지만 워낙 12월 말부터 주가가 12월에 급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 가능성이 커졌을 때고요. 한 달 전에도 20%였습니다. 그만큼 한 달 전에도 막 떨어지기 시작했을 텐데요. 제롬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했죠. 최근 들어서 일관되게 현재 금리 수준이 적정하다는 평가를 계속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발표했던 4월 달에 연준의 의사록도 인내심한 편이 다시 한번 등장했다는 얘기죠. 물론 연말까지 최소 한 번 이상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지만 최소한 이번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면 회복되겠지만 그렇게 꼭 쉬워보진 않아 보이겠고요. 미중 무역 전쟁은 정말 다시 한번 기대감을 그나마 있는 것은 결국은 이번 달 6월 말에 있는 6월 28일과 29일에 있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전격적인 협상이 마무리될 기대감은 분명히 있죠. 다만 물론 그 이전에도 또 양국 정상이 급하게 만나서 뭔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가능성은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썩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기대감과 달리 뭐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죠. 특히 이제 테레사 메이 총리가 그만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얘기가 나오지만 7명, 8명까지 나오겠지만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어떻게 또 희석될 수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GDP나 이런 것도 하나도 있겠죠. 1분기에는 선망했지만 GDP도 그렇고요. 그리고 실적 수준도
지금 2분기, 3분기 다시 눈높이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구간이 되겠거든요. 실제로 1분기 실적 발표 기업의 하반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특히 최근 1, 2주가 동안 안 좋게 나왔거든요. 팩트셋 기준으로 보면 연간 3.4에서 3.2% 정도로 연간 실적점만 하향되고 있고요. 다만 추가적인 하향과 진정 여부는 G20 정상회담 전후에 극심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6월 증시도 결론적으로 보면 5월 대비 그렇게 적지 않은 변동성 구간이 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내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이머징 국가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프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위에 거는 전 세계 지수가 되겠고요. 파란색 아래 거는 이머징 국가 지수입니다. 그만큼 조금 최근 하락폭이 크겠고요. 특히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이익 전망의 하향폭이 대한민국은 지금 아시아 이머징 국가에서 제일 낮습니다. 어찌됐건 전 세계 지역별로도 아시아가 그 낮은 와중에 이익 조정 비율이 마이너스 13.5%가 이번 주에 나왔는데요. 한국은 그 중에서도 마이너스 26.3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낮은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국 주시장이 펀더멘털로나 수급으로나 썩 좋지 않은 구간에 있는 것만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고요.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변동성 확대에 지속에 대한 그런 투자 전략, 결론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전략은 6월에도 최소한 초수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예, 특징주 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특징주 또 국내 증시와 연관 지을 기업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오늘 제가 자료 보면 이제 이마트라 흥미롭습니다. 흥미롭다는 게 이마트가 워낙 최근에 사실은 국내 증시에서 주가가 많이 밀려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 또 연관 지을 수 있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그래서 오늘 극과 극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아쉽지만 미국의 그 유통업종이 다 안 좋은데 유통업종 중에 좀 살아있는 것이 몇 개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존 유통주로 분류는 안 됐지만 아마존이 시장을 다 갖고 가고 있고요. 코스트코가 어찌됐건 팬심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겠고요. 또 하나가 바로 우리식으로 보면 굳이 우리랑 비교하면 다이소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달러 제너럴이라는 것이 미국 전역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5달러 이하 상품의 싼 제품을 이제 싸게 파는 것들이 되겠는데요. 오늘 예상상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도 이익도 동일 점포 모두 매출 예상 더 좋게 나오는데요. 오늘 이런 와중에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흔치 않은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다이소 같은 거가 있으면 제가 보면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현실인 것 같고요. 이마트는 역으로 제가 보여드린 건데 대한민국의 지금 유통망은 대형 점포건 소매점이고 전부 다 끊임없는 가격 경쟁을 하면서 정말 독보적인 1, 2등을 하는 기업을 찾기 힘들거든요. 좀 아쉽지만 여전히 이마트 기술적 대응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예, 제가 이제 그 이마트 보고 말씀드린 것도 뭔가 좀 기회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본 건데 여전히 좀 보수적인 대응입니다. 예, 이학영 의원과 함께 뉴욕 증시 상황들 살펴봤죠.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